해뜰 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건강하게 해뜰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신 곳이나 오늘 있었던 일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인의 사위 참교육. 밤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어떤 사람들의 밤은 끝나지 않는다. 한 남자는 오른손을 주머니에 숨긴다. 세 개의 빈자리, 그 공백이 오늘의 답을 말해줄 것이다. 복수는 차가운 것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뜨겁다. 오늘 밤 한 아버지의 손에서 무엇이 더 뜨거울 것인지. 태식은 병원으로 달려왔다. 가장 소중한 딸 수진이 폭행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가벼운 뇌진탕과 늑골 골절 2개, 타박상이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당분간 면회는 제한하겠습니다. 환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분 따님 성함이 강수진 맞죠? 지금 안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자 남자는 오래전 접어둔 본인의 이름을 다시 꺼낸다. 아버지. 그 말의 무게가 손끝에 앉는다. 세 손가락이 없는 오른손에. 수진아. 늦어서 미안하다. 수진의 친구 미라. 미라의 도움으로 딸 수진이 죽지는 않은 것 같았다. 어젯밤 또였어요. 아버님, 제가 사위를 말렸는데 소용없었어요. 그놈이 기어코 우리 딸 수진이를. 장도윤 그놈 맞아요. 사위란 놈이 미친 것 같았어요. 그 이름이 귀에 들리는 순간 태식의 오른손이 주머니 속에서 떨렸다. 30년 전 세 개의 손가락을 잃었던 그날처럼. 하지만 그때와 다른 건 이번엔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간호사가 다시 다가왔다. 아버님, 따님이 깨어나셨어요. 들어가도 됩니까? 2분만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붕대로 감싼 머리, 퍼런 멍이 든 얼굴. 태식은 그 순간 자신의 세 개 손가락이 아니라 딸의 상처가 더 아팠다. 아빠 왜 이제 왔어? 미안하다. 수진아. 태식은 복도에 앉아 딸의 상처를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던 시절.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만들다니, 그것도 사위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태식을 보며 수진의 친구 미라가 얘기하였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지. 내 딸이 저렇게 당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어? 경찰에 신고할까요? 경찰 그런 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태식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주먹의 언어, 거리의 룰, 그리고 자신이 한때 지배했던 세계. 미라야. 그놈이 어디 있는지 알아? 글쎄요, 아버님 조금 진정하셔요. 만나야겠어. 그 녀석과 이야기 좀 해야겠어. 위험해요. 사위 뒤에는 백 회장이 있어요. 나서지 마셔요. 경찰에 신고하셔요. 백 회장. 그 늙은이 아직 살아있나? 태식의 눈빛이 변했다. 30년 전 백 회장과의 마지막 싸움이 떠올랐다. 그때 잃었던 세 개의 손가락과 함께 묻어두었던 과거가 되살아났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수진이 깨어 말하였다. 아빠,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돼야 해?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은 없어. 무슨 일 있었어? 도윤 씨는 빚이 많아. 그래서 백 회장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도장 찍으라 했어. 우리 집 팔자고. 그러면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어. 그랬더니 미라가 말렸는데 더 세게 나를 때렸어. 괜찮다. 이제 내가 복수할 거다. 수진의 시선이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향했다. 주머니에 숨겨진 3개가 비어있는 그 손. 비 오는 날이면 쑤셔. 기억하려고 남겨둔 거다. 무슨 기억을? 약한 자를 지키지 못했던 기억을. 이번엔 다르다. 아빠 무서워.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무서워진 건 나야. 딸 때문에 무서워진 아빠가 제일 무서운 법이거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식의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3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딸 수진의 친구 미라가 다시 왔다. 수진아, 괜찮아? 아, 아버님 계속 계셨네요. 고마워. 우리 딸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도윤이가 또 올지도 몰라요. 오겠지. 걔는 뼈다귀 냄새를 잊지 못하니까. 그때 끝내주지. 태식은 병원을 나와 30년 만에 옛 골목을 찾았다. 한때 자신의 영역이었던 곳.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어떤 기억들은 콘크리트보다 단단했다. 태식은 오래된 주소록을 펼쳤다. 30년 전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제 그들을 깨울 시간이었다. 백 사장의 번호가 남아 있었다. 백 사장. 오랜만이오. 누구신지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 자리 비워둔 손이라면 떠오를 거요. 아, 태식이 여전하군. 손가락은 좁고 입은 살았고. 하하하. 내 딸 손댄 놈이 사위였고 자네 밑에서 기생한다더군. 장도윤, 그 친구가 자네 딸과 결혼했다고. 세상 참 좁네. 손가락만 3개인 줄 알았더니 눈도 모자른가? 보는 눈도 없구만. 좁은 세상에서 넓은 무덤 파고 싶지 않거든. 그놈 어딨냐? 태씨가 옛날 생각해봐. 내가 내 손가락 자를 뻔했잖아. 이번엔 내가 내 딸을. 끝까지 말해봐. 내 딸을 뭘 어쩌겠다고? 농담이야. 하지만 젊은 것들 일에 어른이 끼면 안 되지. 어른. 내가 어른처럼 행동할 때는 지났어. 아버지로 행동할 차례야. 너희 같은 양아치들한테. 백 사장은 살기를 느꼈는지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태식은 오래된 주소록을 펼쳤다. 30년 전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제 그들을 깨울 시간이었다. 또한 딸의 친구인 미라가 적극적으로 태식을 돕기 시작했다. 아버님 여기요. 도윤이 통화 녹음. 도장 안 찍으면 병원비도 끊는다. 직접 말했어요. 잘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그리고 이건 도윤이 일정표. 매주 화요일마다 백 회장 사무실에 가요. 화요일. 내일이 화요일이지. 아저씨, 설마 정말로 정말로 뭘. 때리려고요? 내린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잠교육시킨다는 게 맞지. 태식은 오래된 가방에서 가죽 장갑을 꺼냈다. 30년 전 사용했던 그 장갑.
왼손용만 남아 있었다. 오른손은 못 써도 왼손은 아직 살아 있거든. 무서워요. 정말 조심하셔요. 무서운 게 정상이야. 나도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 딸이 또 맞는 거야. 딸 수지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아빠,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게 만들 거야. 아빠가 그날 밤 태식은 혼자 앉아 30년 전의 기술들을 되살렸다. 몸은 늙었지만 기억은 선명했다. 다음 날 오후 백 회장 사무실 앞 골목. 도윤이 나타났다. 태식은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아,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널 기다렸지. 저를? 왜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 한적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30년 전 태식이 주먹으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아버님, 혹시 수진이가 뭔 소리 했나요? 수진이가 좀 머리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였으면 좋았겠다. 그게 부부싸움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부부싸움. 그게 부부싸움이야. 태식이 핸드폰으로 수진의 사진을 보여줬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 그거. 제가 좀 흥분해서 근데 수진이가 맞을 짓을 했어요. 흥분. 다시 흥분하면 어떻게 될까? 뭔 소리예요? 내가 흥분할 거야. 30년 만에. 순간 태식의 왼손이 도윤의 셔츠를 움켜잡았다. 30년 전의 기술이 되살아났다. 야, 도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아버님 소리 하지 마. 난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때린 여자의 아버지지. 놓아주세요.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오늘은 놓아주지. 하지만 내 딸한테 다시 손대면 그땐 놓아주지 않을 거야. 태식이 손을 놓자 도윤이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분노가 스쳐갔다. 협박이네요.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그럼 나도 신고할 게 생겨. 뭘요? 폭행죄. 증거도 있고. 하지만 경고는 소용없었다. 일주일 후 수진이 다시 병원에 실려왔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이번엔 정말 위험했습니다. 한 대 더 맞았으면. 이번에도 수진의 친구 미라가 달려와 주었다. 도저히 도윤이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저씨, 말씀하세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생각은 끝났어. 태식의 목소리는 30년 전 그 목소리였다. 차갑고 정확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목소리. 태식은 다시 딸의 병실로 갔다. 아빠, 이번엔 정말 죽을 뻔했어. 너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죽여야 했는데. 수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빠 하지 마. 제발 가만히 있어줘. 이미 시작했어. 30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그날 밤 태식은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년 전 함께 거리를 누볐던 사람들. 나야. 태식이. 부탁이 하나 있어. 태식이? 살아있었냐? 살아있어. 그리고 누군가는 곧 죽을 거야. 뭔 일이야? 내 딸을 건드린 놈이 있어. 주소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런 거라면야. 언제까지? 내일까지. 다음 날 저녁 새로 이사했던 도윤의 집 앞. 태식은 30년 만에 다시 사냥꾼이 되었다. 아버님, 여기까지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들어가자. 이야기할 게 많아. 지금은 좀 그래요. 지금이야. 더 늦으면 이야기로 안 끝날 수도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도윤의 집은 어수선했다. 빛 독촉장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다. 아버님, 저도 힘들어요. 돈 때문에 미쳐가겠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내 딸을 때렸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설명해봐. 내가 들어줄게. 하지만 설명할 시간은 없었다. 태식의 참을성은 30년 전에 이미 다 써버렸다. 설명은 됐고, 이제 교육받아. 뭐 하는 거예요? 태식의 왼손이 움직였다. 정확하고 빨랐다. 도윤의 뺨이 돌아갔다. 이게 첫 번째다. 내 딸 첫 번째로 때렸을 때가. 미쳤어요, 아버님? 두 번째 손바닥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반대쪽 뺨. 이게 두 번째. 두 번째로 때렸을 때가. 그만해요. 경찰 불러요. 불러. 그럼 내 딸 사진도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때렸는지. 세 번째는 주먹이었다. 복부에 정확히 꽂혔다. 이게 세 번째. 병원에 보냈을 때가. 아, 아파. 아파. 내 딸은 얼마나 아팠을까? 한 번 생각해봤어.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복수는 일주일 후에 시작되었다. 백 회장을 만나러 간 태식. 태식, 그만해. 선 넘지 마. 선. 누가 먼저 선 넘었는지 알아? 도윤이는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야. 그럼 제대로 보호해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잊었나? 그날 밤 창고. 30년 전 태식이 백 회장과 마지막 싸움을 했던 바로 그 장소. 도윤은 손발이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이러면 범죄예요. 납치예요. 범죄. 나 원래 범죄자였어. 잊고 있었을 뿐이지. 돈 줄게요. 얼마든지. 돈. 내 딸 상처를 돈으로 사나. 태식이 가죽 장갑을 끼었다. 30년 전 그 장갑. 왼손만 남은 그 장갑. 도윤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 딸한테 사과할 거야? 사과요. 제가 왜? 주먹이 날아갔다. 정확하게 복부에.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건 사과 안 한가? 으악. 두 번째 주먹은 옆구리에 꽂혔다. 늑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건 내 딸 늑골 부러뜨린 갑. 그만. 제발. 세 번째 주먹은 얼굴에 날아갔다. 코에서 피가 흘렀다. 이건 내 딸 얼굴에 멍 만든 갑.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 그럼 너무 쉽지. 넌 살아서 기억해야 해. 내 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먹이 계속해서 날아갔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건 내 딸 울린 값. 이건 내 딸 무서워하게 만든 값.
이건 내가 아버지로서 못 지켜준 감. 멈춰. 진짜 죽어가요. 죽어가. 좋아. 그럼 진짜로 죽어볼래? 태식이 허리에서 칼을 꺼냈다. 30년 전 사용했던 그 칼.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니에요.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이제 사과해. 늦었어. 칼이 도윤의 손목 위에 놓였다. 하지만 자르지는 않았다. 내 손가락 3개처럼 내 손가락도 잘라볼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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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도 그렇게 빌었을 텐데. 들었어. 그때 태식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빠, 어디 있어요? 무서워요. 곧 갈게.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하고 갈게. 아빠, 너무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태식이 칼을 내려놓았다. 딸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도윤아, 오늘은 살려준다. 내 딸이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딸한테 다시 나타나면 그땐 내 딸도 못 막을 거야. 알겠어? 네, 네, 이 동네에서 사라져. 내 딸 앞에서도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마. 그날 밤 장도윤은 도시를 떠났다. 짐도 꾸리지 않고 인사도 없이 3개의 손가락이 없는 주먹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진이 퇴원하고 3개월이 지났다. 수진은 태식의 손을 보며 말했다. 아빠 손가락. 요즘은 덜 아파? 이상하지? 복수하고 나니까 덜 아프더라. 도윤이는 정말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 거야. 백 회장도 연락 두절됐대. 백 회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예전에 할 말이 있었거든. 이번에 다 정리했어. 수진 친구 미라가 말했다. 아저씨, 후회 안 하세요? 뭘 주먹을 쓴 거. 후회? 왜 후회해? 내 딸을 지켰는데. 아빠,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심하게. 너 죽을 뻔했는데 뭐가 심해? 오히려 너무 살살한 것 같은데. 태식은 웃었다. 3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아빠,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평범하게.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안전하게 살 수는 있을 거야. 3개의 빈자리. 그 중 하나는 분노, 하나는 복수, 하나는 후회였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들은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 만족, 안도, 그리고 사랑으로.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그래서 지켰어. 그날 오후 3사람은 오랫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평화를 나누면서 태식의 오른손은 여전히 3개가 비어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가득 차 있었다. 미라가 말했다. 이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다뤄도 될까요? 물론 익명으로. 왜? 다른 사람들도 들어야 해요.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정의로울 때가 있다는 것을. 그래도 조심해서 말해. 주먹이 항상 답은 아니니까. 그럼 언제가 답이에요? 법이 지켜주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며칠 후 미라의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미라의 밤 기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세 개의 빈자리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거친 삶을 살다가 세 개의 손가락을 잃었죠. 그 후 30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파를 타고 퍼져나가는 이야기.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의미로 다가갔다. 청취자의 전화가 왔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 딸도. 법이 지켜주지 못할 때 부모가 나서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폭력은 폭력이잖아요. 그게 정답일까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태식은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딸이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태식은 딸과 함께 공원을 걸었다. 수진의 얼굴에서 상처는 모두 사라졌고 웃음이 돌아왔다. 아빠 손 안 아파요? 눈 오는 날인데도 안 아프네. 신기하다. 왜 그럴까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미련이 없으니까.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박 형사였다. 강태식 씨? 형사님, 장도윤 씨 행방 혹시 아세요?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멀리 갔을 거예요. 혹시 그분과 마지막에 만나신 적이? 만났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작별 인사요? 네. 영원히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때로는 묻지 않는 것도 정이었다. 알겠습니다. 실종 사건은 자진 실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다 끝난 거죠? 끝났어. 이제 새 시작이야. 그날 밤 태식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30년 전의 기념품들, 과거의 증거들. 모든 것을 태웠다. 이제 정말 끝이다. 하지만 마지막 물건만은 남겨두었다. 3개의 손가락이 없는 오른손. 이것만은 태울 수 없었다. 이것은 기억이었으니까. 사위에 대한 복수가 끝나고 1년이 지났다. 1년 후 수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좋은 사람이었다. 태식도 마음에 들어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여자 때려본 적 있어요? 네, 당연히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죠?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 남자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아빠, 너무 무섭게 굴지 마세요. 무섭게. 나 웃으면서 물어봤는데. 그 웃음이 더 무서워요. 하하하. 그래. 그럼 됐네. 태식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30년 만에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다. 미라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의 소리가 들린다. 3개의 빈자리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지킵니다. 심지어 주먹으로라도 말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아버지는 지금도 딸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개의 빈 손가락으로 하지만 가득 찬 사랑으로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날 밤 방송을 듣던 많은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 딸도 저렇게 지켜야겠다고. 태식은 방송을 들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세 개의 빈자리. 처음엔 잃어버린 것의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는 지켜낸 것의 증명이다. 내 딸을 지켜낸 증명. 그리고 아직도 지킬 수 있다는 증명. 손가락은 세 개가 없어도 주먹은 여전히 강하다. 사랑으로 쥔 주먹은 더욱 강하다. 내 딸아, 아빠가 있는 한 넌 안전하다. 세 개의 빈자리는 이제 다른 의미가 되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것이었다. 복수로, 만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한 아버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한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된다. 세 개의 빈자리와 함께 영원히. 비록 전직 조폭이었지만 양아치 사위를 시원하게 복수한 태식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주변이나 들은 일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해뜰 날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